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경이 안 보입니다. 침대 옆을 아무리 더듬어도 없습니다. 순간 세상이 흐려집니다. 벽인지 문인지도 잘 안 보입니다. 시력 나쁜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 세계인지. 그런데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근시였다면요. 시력 마이너스 15, 몇 걸음 앞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는 수준. 현대라면 안경점으로 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안경도 없고 콘택트 렌즈도 없고 라식은 당연히 없던 시대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내 가족인지 맹수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 그 시대에 심하게 눈이 나쁘다는 건 어쩌면 사망 선고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눈이 훨씬 좋았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심한 근시 자체가 드문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눈은 원래 멀리 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숲 너머의 움직임, 사냥감, 맹수를 먼저 발견하는 것. 그게 생존이던 시대였습니다. 반면 현대인은 하루 종일 눈앞 30cm만 바라봅니다. 책, 스마트폰, 모니터. 인류는 처음으로 멀리 보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심한 근시인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당시의 밤은 진짜 암흑이었거든요. 지금처럼 가로등도 LED도 없습니다. 달빛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한 근시는 해가 지는 순간 사실상 시각을 잃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방법이 있었거든요. 첫째,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 사냥터와 군대로 갔고 근시인 사람들은 세밀화가처럼 가까운 걸 다루는 일을 맡았습니다. 심한 근시는 코앞의 작은 글씨와 세밀한 작업엔 오히려 유리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둘째, 원시적인 핀홀 도구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구멍을 낸 판을 눈앞에 대고 다녔습니다. 뼈, 나무, 가죽에 구멍을 뚫어 그 너머로 세상을 봤던 거죠. 원리는 현대 핀홀 안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황제 중 한 명, 네로. 그가 콜로세움에서 꺼내든 비밀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메랄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검투사 경기를 보던 네로 황제는 초록빛 에메랄드를 눈앞에 들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시력 교정이 아니라 햇빛을 걸러 눈을 편하게 해주는 선글라스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눈앞에 뭔가를 대면 더 잘 보인다. 이 원리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건 10세기경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독서석, 영어로는 리딩 스톤. 수도사들은 이 돌을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성경을 베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고정해놓고만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겁니다. 근시 교정보다는 노안 교정에 가까웠고 심한 근시 환자들에겐 여전히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결국 가장 위험한 방법에 손을 댑니다. 밖에서 해결이 안 되면 눈 안을 직접 건드리면 되지 않을까? 당시 의사들은 실제로 환자의 눈에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 시술의 이름은 금침술. 영어로는 쿠칭이라고 불렸습니다. 방법은 끔찍했습니다. 날카로운 바늘로 안구를 찌른 뒤 시야를 가리던 탁한 수정체를 밀어내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다시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감염됐고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시엔 세균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도구를 소독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수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이 그만큼 더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기록들이 인류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줬습니다. 눈 안을 건드릴 게 아니다. 밖에서 막아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1280년대 이탈리아 북부 유리 세공사들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공한 유리는 멀리 있는 것도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는 것. 이게 안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안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귀에 거는 다리도 없었습니다. 두 개의 렌즈를 코 위에 얹어 놓는 수준이었죠. 조금만 숙여도 떨어졌고 뛰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경을 실로 묶어 귀 뒤로 넘기거나 모자에 연결해서 겨우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쌌다는 겁니다. 당시 유리는 귀족들이 쓰던 사치품에 가까웠고 안경 한 쌍 가격은 한 달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결국 안경은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귀족들은 눈이 나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비싼 안경을 살 만큼 부유하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 나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안 보이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안경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볼록 렌즈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안 교정은 됐지만 근시, 교정용 오목 렌즈가 등장하기까지는 그로부터 약 2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00년 동안 심하게 눈 나쁜 사람들에겐 여전히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처음 상상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508년 다빈치는 눈에 직접 물을 채운 그릇을 들이대면 굴절이 바뀐다는 개념을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쓸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50년이 지난 후 독일의 안과 의사가 환자 눈을 검사하다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눈 표면에 얇은 유리를 올리면 시력이 바뀐다는 것. 여기서 최초의 콘택트 렌즈 개념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이 최초의 렌즈가 진짜 유리였다는 겁니다. 산소가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삽입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눈꺼풀을 강제로 벌려 유리 렌즈를 밀어 넣었습니다. 눈에 유리를 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걸 감수했습니다. 처음으로 안경 없이 세상이 보이는 경험. 그게 그 불편함과 고통을 이길 만큼 강렬했던 거겠죠. 이후 부드러운 플라스틱과 산소가 통하는 소재가 등장하면서 렌즈는 조금씩 지금의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인류는 마침내 눈에 유리를 넣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도달합니다. 수천 년 동안 흐릿한 세상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통 없이 세상을 또렷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눈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콘택트 렌즈, 라식, 안경까지 생겼는데 인간의 눈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멀리 보는 능력을 잃어가는 세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눈앞 20cm 화면을 보기 위해 평생 렌즈를 끼고 살았던 시대. 손가락 끝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이 얇은 렌즈 하나가 나오기까지 인류는 에메랄드를 깎고 수정돌을 들고 다니고 눈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귀찮은 루틴이겠지만 사실 이건 세상을 선명하게 보겠다는 인류의 집요한 의지가 담긴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선명한 세상, 그게 수만 명의 조상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기적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식체질이었습니다.